안녕하세요, 고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에 제가 시간이 나서 예전에 있던 책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봤어요. 그 책이 이제 1,500억 자산가가 된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 인컴 대표의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돈 일하게 하라, 이런 책이었어요.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우리의 이제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박영옥 씨는 새로운 이제 개념의 뭐 재테크면 재테크 아니면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주 내용이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라고 책 요지가 되는 거죠. 돈이 돈 스스로 돈을 벌게 하라. 이게 여러 방법이 있긴 있죠. 근데 이분은 주식 투자로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라. 이런 이제 어, 요점으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 어떻게 생긴 분인가 하면 이분이에요, 지금. 지금 요 분이 박영옥 씨거든요. 지금은 좀 연세가 드셨죠. 왜냐하면 97년도에 증권사 지점장까지 하시다가 IMF가 오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증권사를 나오게 되면서 전업 투자가로 활동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그 당시에 언론에 보면은 뭐 97년도에 5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전업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만큼 됐냐면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1,500억의 자산가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한 50개 기업에 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회사에 평균적으로 한 30억씩 투자를 뭐 해놓은 셈이 되겠죠.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번 책을 본 뭐 요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를 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또 실패하셔가지고 다시 재기를 노리시는 분 또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 그 주식농부 박영욱 씨의 어드바이스를 참고 삼아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이분이 뭐 금수저가 아니에요. 이분은 완전 저기 흙수저였어요. 흙수저. 얼마나 흙수저였냐면은 이분이 초등학교도 아니죠. 7살에 이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학교를 못 갈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중학교 등록금을 내주시면서 중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정이 워낙 가난하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이제 섬유 가공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뭐 화공약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였나 봐요.
이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또 뭐 광산에서 아르바이트도 뭐 했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또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검정고시를 준비를 해서 머리는 아주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증권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증권사 다니면서 이제 조금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는 듯 하다가 이제 1997년도에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닥쳐오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1000포인트 갔던 게 외환위기 때 300포인트가 무너지는 그런 완전 절벽과도 같은 그런 시기를 닥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증권사 지점장에 있다가 무리하게 이제 레버리지를 쓰면서 투자한 고객들의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뭐 양심적인 분인 것 같아요. 책임을 지고 본인의 자기 어머니랑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해가지고 고객들의 손실을 다만 얼마라도 저기 보상을 해주고 이분은 이제 증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이분이 이제 전업 투자가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2018년도니까 한 20년 동안 전업 투자자로 활동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산을 1,500억 이상으로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요 돈 일하게 하라.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보면 주식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뭐 이런 책도 있고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하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오늘은 돈 일하게 하라 이 책에 이제 뭐 줄거리나 요점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목차가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 뭐 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주제는 돈 일하게 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예?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이런 저기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주의가 아니죠.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자본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요점이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부자는 자본을 통해서 일을 시켜서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공부해서 부자가 되는 공식이 아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갖고 대학을 들어간단 말이야. 대학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취직하려고 뭐 토익 토플 시험 보고 뭐 외국에 나왔고 어학 연수하고 또 무슨 자격증 따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봉 1억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취직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공부해 가지고 부자가 되는 길은 아주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길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설파하는 요지는, 부자는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예?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시켜가지고 이자가 나오게 한다든지. 근데 그건 너무 적게 수익을 주잖아요. 뭐 1억을 넣어놔도 요즘은 어, 1년에 이자가 2%밖에 안 되니까 20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1억도 없는데 예,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만약 1억이라도 은행에 넣어두는 거하고 뭐 부동산 투자하는 거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틀리죠. 근데 이분이 어, 저기 권유하는 방식은 투자죠, 투자인데 직접적인 이분이 성공 요인은 이제 기업에 투자해서, 즉 주식 투자를 해서 스스로 돈이 돈 벌게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책에 쓰신 거죠. 투자란 뭐냐? 여러분의 돈이 스스로 적절한 곳에서 가치를 생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주식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뭐 부동산 뭐 임대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뭐 은행에 넣어서 은행 이자 수익이 될 수도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이제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주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꾼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거는 여러분 혼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어, 부자들, 즉 기업가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 노동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나의 부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돈이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을 많이 두라는 거죠. 그 방법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죠. 이분의 이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투자 원칙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식 농부의 농심 투자. 왜 농심 투자라고 하면은 이분은 이제 주식 투자를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분의 투자의 성공은 원칙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원칙이 어떤 거냐면은, 이분은 첫째, 농부가 좋은 씨앗, 종자를 골라서 파종을 하고, 그리고 이 파종된 씨앗이 잘 크는지 돌보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기다려서 열매를 수확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거를 이제 주식 투자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좋은 기업에.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삼성전자도 될 수가 있고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고 또 바이로메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신라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좋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에는 이제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 브레인들이 많이 이제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좋은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좋은 회사를 잘 골라가지고 잘 크는지 돌보는 거는 이 회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오늘도 잘 벌고 내일도 잘 보고 모레도 잘 보고 매일매일 매년 이렇게 회사가 잘 크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회사하고 소통을 해서 체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주가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뭐 10년 전에 IMF 아니 그 세계 금융 위기 때 40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벌게 돼 가지고 지금 200 뭐 얼마까지 갔어? 200 한 7, 8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을 해 가지고 지금 한 5만 원 가까이 돼 있지만요. 그렇듯 이제 기업이 잘 성장을 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면은 그 기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열매를 같이 성과를 공유한다는 이 말이죠. 예, 이런 원칙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기업과의 동행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업과의 동행이다. 이 말에는 이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이 기업이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것 같다. 이런 예측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막 손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먹으면 돈은 잘 벌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저런 식당을 갖고 싶다. 하지만 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 사장님이 내가 좀 기업을 이 가게를 확장을 하려고 좀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장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기업이 돈을 잘 버는 회사에 뭐 공장 증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는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뭐 가게를 하나 냈다가 이제 2개 내고 3개 내면은 더 매출이 늘고 돈을 잘 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업과 소통하고 그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주주총회도 참석해서 알아보고 또 기업의 뭐 주식 담당자하고도 전화 통화해 가면서 기업이 뭐 어떤 그 좋은 뭐 소식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나쁜 소식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가면서 같이 가면서 또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면은 그 과실 이 뭐 주식 투자에서는 과실이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거를 공유해서 가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투자가도 기업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한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또 이제 잘 될 수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려면 내가 기업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업을 보는 안목이 깡통인데 투자에 성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한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 장사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상권도 조사해야 되고 또 유통 인구도 조사해야 되고 또 메뉴도 개발해야 되고 또 유능한 그 요리사도 저 채용해야 되고 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이 그냥 아이고 내 돈 10억 있으니까 뭐 대충 한번 해보지 하다가는 그냥 깡통차잖아요.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열의 아홉은 다 망하잖아요. 왜 망하겠어요? 예? 그런 경험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깡통차는 거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예, 두 번째 이분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투자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겠죠. 예? 이분이 이제 뭐 아직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 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를 섣불리 시작하지 마라. 아마 지금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식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섣불리 시작했을 거예요. 투자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이 그냥 누가 주식 투자해서 뭐 돈 벌었다던가 아니면은 어 돈을 어디 한번 굴려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100% 교통사고 납니다. 어? 뭐 적게는 접촉사고부터 아주 크게는 어? 완전 대형 사고까지 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운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 공부를 먼저 안 하시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면 교통사고 나듯이 접촉사고부터 대형 깡통사고까지 이제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작하고 또 지식을 쌓고 또 경험을 쌓으면서 서서히 주식 투자가로 아니 그냥 투자가로 되어 가라. 이 말인 거죠. 운전면허를 여러분이 따더라도 바로 능숙한 운전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운전면허도 최소한 한 1년, 한 3년 정도는 해봐야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한 운전자가 되듯이 주식 투자는 운전보다 100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성공 투자를 위한 공부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분의 성공 투자에 대한 비결은 뭐냐면은 기업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 쉽게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과 사고를 길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예? 기업에 대한 통찰력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어요? 그거는 다양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경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경제 신문도 보면서 상식도 늘려야 되고 또 뭐 주식시장이 경제만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와 사회 뭐 또 철학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움직이고 여러 다양한 요소와 외부 변수에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기본이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 또 사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첫 번째가 이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사람의 심리가 무너져 버리면 안 보입니다, 앞이. 예? 주시장 폭락하면은 이성적이 안 되고 이거 망하는 것 같아 갖고 그냥 투매가 나와버리고, 또 막 주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이거 계속 올라갔던 이제 환상에 쌓여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고점 추격 매수하면은 그냥 확 떨어지고,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게 변화가 되고, 또 이 생활의 변화에 관련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제품이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연결시키는 통찰력과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공부 없이는 절대 안 되겠죠, 그게.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두뇌의 회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투자자는 세상의 변화를 주시하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또 해당 기업과 연결을 하고, 또 상상할 수 있어야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세상이 흘러왔던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한 20년 동안 인터넷 세상이 왔었잖아요. 그전에는 인터넷이라고 그런 세상이 없었잖아요. 인터넷 세상이 IMF 때 시작되면서 오면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세상이 오면서 스타 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 다음 그런 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구글, 또 아마존, 애플, 뭐 여러 기업들이 많죠.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그런 세상의 변화에서 투자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 온 다음에 최근 10년간은 또 뭐가 왔어요? 모바일 세상이 왔죠. 모바일 세상이 오면서 스타 기업이 또 탄생하게 되죠. 미국에는 페이스북이 탄생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뭐 카카오가 탄생을 하게 되고, 게임 분야에 뭐 컴투스가 탄생을 하게 되고, 또 미국의 애플이 스마트폰이 탄생하면서 1등 기업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이 모바일 세상이 오면서 애플이 1등으로 올라서게 되죠. 그 전에는 애플이 쫙 밑에 있었거든요. 맥 컴퓨터 할 때만 해도 애플은 저 밑에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모바일 세상이 오면서 애플이 전 세계 1등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카카오란 기업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카카오 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우리의 두뇌의 안테나를 바짝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투자는 어떤 기업과 동행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분은 첫 번째 요소가 경영자의 선택이 기업의 미래다,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혁신적 창의적 정신, 이런 회사가 갑자기 생각나는 회사가 어딜까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사과죠. 애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삶을 편리하고 윤택한가요?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리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플의 창업자인 누구죠?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가 없었다면 애플의 아이폰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경영자의 선택이 기업의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혁신성과 창의성으로 스마트폰을 세상에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삼성은 똑똑한 브레인들을 고용을 해서 이 아이폰 스마트폰을 똑같이 따라잡기 하면서 2위로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1위로 뛰어넘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 애플을 이기지 못하고 있죠. 애플은 지금 세계 1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플이.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을 했죠. 앱스토어 같은 거. 플랫폼. 이 플랫폼 생태계를 이용을 해서 돈 버는 회사들이 많죠. 구글에서 광고, 또 페이스북,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광고 하나 올리려면 몇백만 원씩 돈을 내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는 그런 플랫폼만 구축을 해놓고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 혁신적인 기업인 애플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후대에 우리 후손들은 아마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아마 그 뉴턴처럼 아주 뛰어난 창의적인 혁신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는 업종, 단순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투자에도 쉽고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나의 직업이나 관심 분야 또는 생활에 밀접한 업종이나 회사가 미래 성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많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있죠? 뭐 TV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의식주로 생활하고 있는 식품, 또 집, 또 옷,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상품이 편리하고 쓸모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리게 되면서 애플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돈을
세계에서 제일 잘 버는 회사로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투자할 때 투자의 기준은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돈의 흐름을 보라고 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기업의 기업을 판단하는 척도는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실적. 이 실적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죠. 기업들은 1년마다 사업보고서를 내야 하고 분기별로 분기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과 순이익들이 이제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거를 잘 살펴야지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실패의 제1 원인은 이 재무제표 안 보고 적자 회사를 마구 투자하게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주가 급등을 노리고 뭐 테마주 같은 거, 그죠? 이런 테마주는 보통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는데 그냥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막 따라갔다가 테마주는 원위치 해버리거든요. 1,000원짜리가 10,000원 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1,000원으로 빠지는 게 이런 테마주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다 적자예요. 그냥 작전 세력들이 올리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아예 멀리 해야 되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재무제표를 잘 살펴서 재무제표가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는지, 올해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내년에는 120억을 벌어야 되고 후년에는 140억을 벌어야 되고, 계속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자산도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그러면 이런 기업을 선택을 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급적.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투자 비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기업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장사를 해도 하루 장사해가지고 아니면 일주일 장사해가지고 한 달 장사해가지고 대박 나는 가게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1년이 지나야 사업 결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사업 결산을 해서 뭐 매출이 1,000억이 나왔으면 영업이익은 뭐 한 200억 나오고, 또 세금 내고 나면은 순이익은 뭐 한 160억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사가지고 대박 나기를 바라고 주식 투자를 해요. 그거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환상. 지금 바로 투자해가지고 수익 나는 것은 환상이고 꿈입니다. 꿈. 꿈을 깨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주식 농사법이 그렇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여름 한여름에 햇볕을 받아가지고 쫙 자라고, 또 이제 뜨거운 음, 햇볕이 다 견디고 다음에 이제 벼가 있고 과일이 열리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런 시간이 필요하듯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직원이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잖아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갖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네 달이 가고 해갖고 1년이 지나야지 기업 성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성과급도 받고 또 뭐 보너스도 받고 하잖아요. 기업이 이러할진데 여러분들이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당장 뻥튀기를 바란다는 거는 꿈입니다. 꿈. 주식 투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꿈이죠. 그거는 투기죠. 투기. 저기 그 카지노에 가가지고 대박 바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제 초보 투자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투자를 할 때는 담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운전도 못하고 이제 초보 운전자인데 덤프트럭 몰 수 있어요? 버스 몰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운전면허 따가지고는 소형차부터 살살 몰고 다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예, 저기 운전 경력이 되면 조금 이제 뭐 중형차로 올리고, 이거는 뭐 돈적인 측면이지만 만약 운전 스킬 상으로도 처음에 뭐 한 60km 달렸다 그러면은 좀 경력 오르면은 뭐 7, 80km를 오르고, 또 능숙하게 되면 이제 100km로 속도를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금을 붓듯이 매일 일정 금액을 투자하듯이 시작하시고, 또 치명적인 손실을 피해야 됩니다. 투자는 치명적인 손실이 나면은 그거를 복구하기 위한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투자해 가면서 우선 다양한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운전도 1년, 2년, 3년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대응력이 생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경험이 많이 쌓인 다음에, 그리고 내가 투자를 계속해서 투자 수익이 계속 쌓일 때 투자금을 늘려야 됩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계속 손실만 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을 한 다음에 투자 수익이 생기면 이제 그때 투자금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예요. 내 몫이 아닌 기회는 독이다. 주식 투자에서 운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말이 뭔 말이가 하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저기 이게 아니군요. 뭐죠? 그 대박주가 난 게 뭐 있죠? 아, 맞아, 맞아. 뭐 누가 추천해가지고 푸른 기술이란 소형 회사를 투자를 했어요. 이게 봄까지만 해도 뭐 3월 전까지만 해도 한 4천에서 5천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5천 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대북 테마주에 엮이면서, 대북 테마주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분기에 뭐 7억인가 8억밖에 못 벌어들이는 아주 조그만 회사예요.
이 테마주에 엮이면서 이 푸른기술 5천원짜리가 지금 25,000원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대북 테마주에 엮인 운입니다. 그래서 이 운에 엮이면 계속 이런 종목만 찾게 되다가 결국은 깡통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깡통. 이거는 제가 20 몇 년간 투자한 경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뭐냐?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이 지난 뒤에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 성과를 나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키포인트죠. 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있다면은 그 회사에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다면, 물론 뭐 투자할 수도 없겠죠. 뭐 장사 잘 되는데 투자를 받겠어요. 근데 만약 내가 어떤 기업이 이제 장사를 처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기업이 아이템도 좋고 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의 사장님도 아주 똑똑하고 건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처음 회사 할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기업이 요즘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회사가 되겠죠. 이런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이 기업이 사장이 똑똑해가지고 계속 해가 가면서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성과가 나면은 이 기업의 성과를 내가 같이 공유하는 게 주식 투자이다. 라고 이제 이분은 결론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투자 비법은 뭐냐면은 답은 현장에 있다.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는 이제 기업이 이제 영업 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업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도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기업도 방문해서 조사해야 되고, 이건 좀 직장인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에요. 기업을 방문하는 거는. 그리고 그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잘 팔리는지, 뭐 만약 화장품 회사에 투자했다 그러면 내가 뭐 아모레에서 판매하는 그 화장품이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그 판매점에서 잘 팔리는지, 손님이 줄을 서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렵죠. 예? 주식 투자해 가지고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없습니다. 이 말인 속뜻은 뭐냐면, 이분은 기업이라는 나무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농사 짓듯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농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런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수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업이 매년 투자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성과가 나오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성과가 안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계속
기업과 소통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은 언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분은 이제 이분 기준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의 적정 가치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더 높게 평가받을 때 이분은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이분이 판단하기에 한 1,000억짜리인데 투자할 시기에는 이게 저평가 받아가지고 한 뭐 6, 700억의 거래가 되고 있었으면은 이때 씨앗을 뿌려가지고 적정 가치가 1,000억이 되거나 아니면은 오버밸류 돼갖고 한 1,500억이 됐을 때 이제 매도를 해서 수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보통 보시면은 보통 한 기업에 한 3, 4년 정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3, 4년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률도 200%에서 300%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좋은 기업들을 선택을 한 거죠. 이분이 투자했던 기업들을 제가 한번 잠시 보여드리죠. 지금 요 회사가 이제 태평양 물산이라는 거거든요. 태평양 물산이 지금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이게 이제 2004년도 요게 이제 세계 금융위기 2008년도 요때가 얼마냐면 이게 지금 액면 분할해서 500원짜리였어요. 예전에 이제 5,000원짜리였겠죠. 이제 500원짜리가 기업이 성장을 해가지고 쫙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최고가가 7,5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500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팔지는 못했겠죠. 이분이 생각하기에 딱 올라갔고 한 이 정도, 뭐 한 3,000원 정도 올라가면 내가 생각했던 적정 평가다 하고 이제 매도를 하시고 이제 수확을 하신 거죠. 근데 주가란 거는 이렇게 더 가는 법이죠. 가다가 이 기업이 이제 성장이 꺾여 버리니까 주가는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 태평양물산이 뭐 하는 회사예요? 우리 그 의류 만드는 그런 뭐 원단 뭐 이런 거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관계된 회사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예전에 투자했었던 이게 이제 농심이에요. 농심. 여러분 라면 많이 드시잖아요. 이때 2003년도 때 농심이 12만 5천 원이었는데 이게 한 2년 만에 30만 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여기 한 25만 원대에서 놀다가 또 이렇게 50만 원대까지 가고 이때는 아마 저기 중국 시장 진출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농심은 이때 투자하신 것 같아요. 10만 원짜리가 한 30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대박난 회사가 또 있어요. 조광피혁이라고 피혁 제품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엄청납니다. 이거는 10배 났어요. 10배. 지금 이때가 얼마였냐면은 이때가 지금 액면 분할전 가격으로 이제 1,000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얼마까지 가냐? 여기가 이게 이제 15,000원입니다. 이제 15만 이게 그럼 만 원짜리네요. 만 원짜리고 이게 15만 원. 만 원짜리가 15만 원을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언제 저기 수익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 조광피혁으로 엄청나게 수익 보셨어요. 지금도
10,000원짜리가 지금 이렇게 폭락을 했어도 지금 30,000원 하고 있거든요. 그때 10,000원에 사서 15배까지 갔다가 아마 뭐 수익을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도 30,000원이니까 3배가 난 거죠. 또 한 종목이 뭐 있더라. 농심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 식과 관련된 회사잖아요. 또 이제 의식주, 집과 관련된 회사. 이 회사는 이제 고려개발이라는 회사예요. 고려개발이라는 회사를 아마 이때 10,000원, 뭐 15,000원대 이렇게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얼마까지 갔냐면은 80,000원까지 갑니다. 그래, 이분은 이때까지 안 가지고 갔겠죠. 한 적정가가 한 이 정도 판단하고 한 3, 4만 원대 이렇게 수익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장을 했다가 이 회사도 성장이 꺾여 보니까 다시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만 투자를 했다가 성장이 꺾이면은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투자를 회수를 하는 거죠. 그게 정석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장기 투자는 없고 언제 매도해야 되냐? 기업 가치가 적정가에 도달하거나 더 높게 평가됐을 때 매도하라. 그리고 투자 수익은 원칙 실행의 결과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원칙. 이분의 투자 원칙은 뭐예요? 좋은 종자를 파종을 해서 또 잘 가꿔서 수확을 한다. 이게 투자의 원칙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투자의 결론은 좋은 기업, 좋은 사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자, 경영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과 사업가 정신과 시간이 성공 주식 투자의 3대 요건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여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의 가치를 읽어내는 안목. 이게 중요합니다. 안목. 여러분, 이 기업을 보는 안목을 갖춰야 된다는 게 투자 비법의 엑기스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보는 안목. 여기에 밑줄 쫙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는 동업자의 마음으로 잠재 가치를 가진 기업과 소통하며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기른다면 성공 투자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 안목과 시간을 기다려주는 인내심과 좋은 기업, 사업가 정신, 시간.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투자의 성공을 이뤄내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뭐 좋은 얘기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사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시간 기다리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회원님들과도 같이 투자하지만 이 시간 기다리는 게 정말 그 돌을 닦는 사리를 만드는 그런 인내와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저런 이제 이 주식 농부처럼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기업보다는 이 투자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 인컴 대표의 투자 철학과 또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사셔가지고 한번 몇 번이고 읽어보시고 투자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마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어, 책이나 아니면은 투자의 대가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